그래서 김소연 2030 변호사도 남성들이 허은하도 그래서 그렇고. 이준석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빵빵해진 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20대 남성의 58.7%, 근 60%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일찍이 돼버린 거죠.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을 때 20 남성들도 윤석열에 대해서 완전히 손절할 정도로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또 소외감을 느낀 겁니다. 자기네들이 설 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친구들이 탄핵 반대로 돌아섭니다. 네. 윤석열은 핍박받는 진달래라고 반면 이재명은 이 네. 친구들은 어찌 보면 불쌍한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앞선 코너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극우 쪽에서는 그 챙기고 싶은 게 자기네들 다시 종북 좌파 빨갱이가 다시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보고 빨갱이래. 제 기사를 보고 댓글이 빨갱이 기자 새끼라고 우리- 댓글이 이렇게 붙어요. 그 제목은 윤석열만큼 민주당도 싫다고. 네. 2030 남성들 극보수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 대선 때입니다. 지금 이준석이 마스크 쓰고 있네요. 저 지난 대선 때 2022년 이제 3월입니다. 3월 10일경 대선 마치고 광주광역시에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윤석열 대신 당선자 대신 이준석이 내려가서 이제 파티가 벌어졌죠.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준석은 뭐 이제 이 남성들 2030 특히 남성들의 지지를 많이 끌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불과 한 3개월쯤 뒤에 본인이 또 국힘 당 대표에 이제 선출되기도 했고요. 2022년입니다. 2020 그 당 대표인 때였죠. 그래서 저 이준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남성 쪽에서의 그 지지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 대선에서 이겼다. 이 자신감이 이제 팽배했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갈라치기 논란에 이제 휩싸였죠. 젠더 갈등. 네, 젠더 갈등의 이제 당사자다. 혐오 조장. 혐오를 조장한다. 아까 무슨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일들이 정말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청년 정치의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데 구태 정치인들의 유물인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했죠. 네, 자꾸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이쪽이 더 저쪽이 더 세대 갈라치기. 계속 그런 일들을 하다가 또 오늘은 또 그 자기네 당 그 개혁신당의 헌하 대표를 결국은 물러나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 당직에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는 젠더 갈등을 조장해서 네. 남성들로 하여금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반페미 이거를 불러일으켜줘서 그걸로 덕본 놈 아닙니까? 근데 여성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당해요.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성들하고 왜 김소연 그렇게 싸우고 변호사하고도 있는지. 네. 여성들하고 뭐 좋게 지내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도 2030 그렇고. 남성들이 그래서 허은하도 그렇고. 이준석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빵빵해진 게 네. 이제 이준석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목적을 한번 알아봤는데 네. 민주당 싫다는 사람들 네. 특히 2030 세대 남자들이잖아요. 네. 그 싫은 이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 여성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문재인 때부터 문재인 시작된 정부 때 건데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페미니스트 정치하겠다고 한 게 그게 2030 애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남성들한테. 예. 네. 그리고 그때 한참 유행되는 말이 있었는데 이찍이라는 말이 유행됐었어요. 이찍이 이제 그때부터 2번 찍는다는 얘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때 2번이 윤석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 이찍 찍는 사람들을 조롱을 많이 했어요. 그 이찍 찍는 애들 쪼잔한 남자라고. 예. 여기서 또 좀 비웃장이 좀 많이 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재명 싫어한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난 이재명이 싫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옛날에 경기도 도지사 당선 때 네. 방송국 기자에게 MBC 기자한테 미리 예약된 게 아니니까 방송 못 하겠다고 성질낸 거 있잖아요. 그게 두고두고 얘네들은 그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은 언제든지 그 방송국 기자처럼 국민들에게 그 우리도 저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건 뭐 일리가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여러 범죄 엮여 특히 영화 아수라에 나오는 시장 있잖아요. 네, 그걸 자꾸 네. 이재명이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그 나는 민주당의 조국이 좋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또 경계를 해야 돼요. 왜 네. 이 친구들이 윤석열이 계엄 일이 근거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도 심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귀결점 그런데도 왜 민주당을 미워하느냐? 이거는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양비론을 들면서 네. 몰고 간 측면도 있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2030 남성 우파 결집의 배경과 저는 이제 사회적 시사점이라고 해서 제가 기사로 쓰려고 자료 조사를 좀 해놓은 거 그 부분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면 네. 보수화의 흐름은 2010년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는데 일베에서 팸코로 변화합니다. 일베 어땠죠? 우리가 세월호 할 때 폭식 투쟁 그래서 사회로부터 지탄 받았죠. 너 일베하냐? 이게 이제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죠. 갖고 일베가 쇠퇴하면서 이 친구들이 FM 코리아 팸코로 옮겨갑니다. 거기 가면 정말 이대남들 거기에 그 지조가 누구예요? 이준석 아닙니까? 저희가 이준석 비판하는 에피소드 우리 방송에 올라오면 네. 상당히 댓글 많이 붙죠. 네. 그 친구들이 여기까지 몰려오곤 있거든요. 네, 네. 그 팸코로 변화하면서 반 페미니즘 정서와 젠더 갈등이 주요 동인이 됐어요. 왜 팸코는 2030 남성들의 전유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페미니즘 반페미하고 젠더 갈등이 주요 동인이 됐어요. 여기서 뭉친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022년 때 대선에 20대 남성의 58.7% 근 60%가 윤석열을 찍었습니다. 그렇죠. 일찍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켰을 때 20 남성들도 윤석열에 대해서 완전히 손절할 정도로 비판 심하게 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도 계엄에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탄핵 운동이 벌어졌잖아요. 이 친구들 처음에는 탄핵 스탠스로 섰어요. 탄핵 찬성 쪽으로. 그런데 우리가 여의도 그다음에 남태령 한남대로에서 뭘 봤죠? 2030 MG 여성들을 봤죠. 여성들입니다. 예. 80% 이상이었죠. 네.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또 소외감을 느낀 겁니다. 자기네들이 설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친구들이 성향이 탄핵 반대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분석했냐 하면 소외감 또는 열등감의 발로다. 컴플렉스. 우리도 윤석열이 저거 잘못돼서 저거 탄핵시켜야 되는데 근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성들이 광장을 지배했는데 여기에 쭈삣쭈삣 들어가서 이거는 또 반페미 정서하고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점 더 극우화돼가 거기에 신남성연대라든가 극우 유튜버들이 소외감 그다음에 사회로부터 얘네들이 일종의 루저 애들이에요. 직장도 못 구하고 얘네들이 돈벌이가 되니까 유튜버로 나선 겁니다. 이게 짭짤하거든. 돈벌이가. 네. 거기에 얘들이 동화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여기 또 럭키님이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 놀랐어요. 그 폭도들 중에. 맞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야 뭐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젊은 20, 30대들 이제 무섭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 야, 이게 젠더 갈등이 혐오 수준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이거 보세요. 근데 네. 더 심각한 게 이게 사회적 문제인데요. 이들이 들고 나온 구호를 보십시오. 스탑 더 스틸입니다. 네. 이게 그 아까 우리 김태혁 의원이 말씀하셨던 트럼프고 트럼프가 그 의회 점거할 때 그때 그 마가라고 그러죠?
트럼프를 추종하는 운동 마가들이 썼던 게 스톱 더 스틸인데 지금 태극기 모독 부대들이 전부 스톱 더 스틸 들고 나옵니다. 피켓이. 그리고 차이나 아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구속 등이 구구 결집의 중심구호로 등장했다. 이게 혐오의 대상을 중국. 네, 한켠으로 굉장히 또 속상하는 부분은 지금 그 일본이나 중국은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회 현상에 다이나믹한 모습들 많이들 보도하기도 하고 뭐 또 네. 이런 일이 겪고 나면 또 혐한 서적들이 또 막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이제 열등한 곳이다. 그러면서 늘 저 나라 사람들은 늘 싸우고 갈등하고 여기서 여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소재거리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퍼나를 거리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일본 10대 20대들이 좋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꽤 자존심이 그렇죠. 상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더 부각시키면서 이제 한국의 낮은 수준의 이런 갈등 문화를 또 재생산할 가능성이 너무 많이 경제적 또 커진 거죠. 불안정에다가 네. 경쟁에서 예. 소외됐죠. 20대도 문제지만 그 60대 이상들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계속 언론은 그 유튜브 그쪽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민주당이 윤석열을 토끼몰이 하듯이 해가지고 탄핵을 시킨 거다. 예. 그리고 결국 민주당 당 그 대표인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하면서 시간을 계속 늦추고 있다. 이거는 공정한 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네. 윤석열은 핍박받는 신데렐라고 반면 이재명은 신데렐라를 핍박하는 계모 이런 식으로 자꾸 사실 뭐 그거 자꾸 이미지화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예.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뭐 부정선거론이라든가 그 뭐 우리나라의 뭐 중국 뭐 우리나라가 빨갱이로 이제 넘어간다라든가 이제 이런 거의 뭐 근거가 예. 찾기도 어려운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근데 사실처럼 이렇게 퍼뜨리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들이 참, 이제 네. 그 경쟁에서 소외되고 이런 그다음에 젠더 갈등이 있다라는 거를 캐치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극우 정치인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혐오 카르텔이라든가 극단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2030 일부 남성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 네. 친구들은 어찌 보면 불쌍한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앞선 코너에서 이제 잠깐 언급했듯이 그 이쪽 극우 쪽에서는 그 챙기고 싶은 게 자기네들 그 권세를 확장하는 맞습니다. 것과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활용을 하고 활용 있는 건데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그 아이템으로 치는 게 사실 그 손 꼽아 보자면 한 서너 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정선거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빨갱이론. 우리나라가 이제 맞습니다. 갖다 바친다 하는 이제 이런 몇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까 누구 잠깐 이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우리 주임집 아줌마 교회 권사인데 이제 저에게 공산당 될지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당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아니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자유를 조금이라도 잡으면 난리가 나는데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북한의 그런 독재에 대해서 찬동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못 사는 나라를 우리가 이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고 하는 거 빨갱이론, 네. 종북 좌빨딱지 이거 이제 우리 사라진 줄 알았는데 네. 지금 얘네들이 혐오하고 반중 반공 정책을 무기화해서 이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북 좌파 빨갱이가 다시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보고 빨갱이래. 제 기사를 보고 댓글이 빨갱이 기자 새끼라고 우리 댓글이 이렇게 붙어요. 전파사에서 제가 빨갱이입니까? 네. 저는 공산당 싫어요. 예전에 잠깐만요. 예전에 그 빨갱이냐 아니냐 뭐 감별하겠다고 하면서 네. 매거시처럼 막 열풍이 불었던 게 뭐냐면 빨갱이가 아니라면 김정은이 개새끼라고 욕해봐.
이게 한때 유행했었어요. 예. 지금 시진핑 욕해봐. 또 이것까지 또 참. 해야 된대. 지금 우리 전파사가 작년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기 세 분은 다 빨갱이 아니에요. 김정은 욕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볼까요? 저희들이 그 친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들 중에 유난히 그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선에서 그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히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보다 더 일본스러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요직에 그 역사 주요 학회라든가 이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자리에 앉는 것들을 보고 이거 정말 잘못됐다. 어떻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편향적으로 인사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그래서 그 친일 극우 세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논조를 주로 이제 견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그걸 몰아가기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인사잖아요. 인사. 이 사람이 어떤 말을 그 전에 했었고 공식 성상에서 어떻게 했고 어떤 정책을 주장했고 하는 그런 인사를 어느 요직에 앉혀서 실행하게 하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왜 이 정권은 친일 정권이지? 왜 일본 편향적이지? 왜 우리의 이익과 이런 부분들은 도외시하고 왜 일본의 이익에 앞장서지?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우리나라 경찰들이 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됐다 이런 이야기는 팩트도 아니고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빨갱이다. 이제 민주당을 찍으면 북한에 우리나라를 갖다 바친다.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서로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여기 대응을 한다. 여기는 좌파, 여기는 우파.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 법원 난입 폭동 사태엔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고 여와 야의 정치적 진영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건 우리나라가 애써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거고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엄청난 폭동입니다. 저거는 네. 저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내란 음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보수와 진보가 필요 없이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다가 실패한 놈 아닙니까? 그런 놈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이분이 들을 필요도 없는 극우란 거죠. 단어는 또 틀립니다. 극우라면 나라 사랑을 해야죠. 그냥 테러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테러 맞습니다. 어떻게 예. 극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폭동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우, 좌우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질서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이익을 대변하는 그 판 위에서 이야기를 해야 극단적으로 우리나라만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그러면 극우라고 하죠. 보통은. 근데 이걸 좀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자 해서 뭐 너도 뭐 나도 뭐 이렇게 일 안 하는 사람도 다 퍼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또 좌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과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이런 이상한 정치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특히 전 머시기 그 사이비 종교인이 개입된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하는 이런 건 정치라기보다 얼치기죠, 얼치기. 그래서 이건 이상한 현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사람들이 사회적 암세포가 지금 확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냥 자기 아가리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이 그 세력을 넓혀나가는 그런 암세포고 이런 암세포가 커질수록 국가 건강은 극도로 이제 쇠약해지니 그래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발전에 대해서 배우는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나라 생기고 얼마나 이렇게 강대국으로 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귀중한 이때, 이 소중한 이때, 이 암세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은 이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 고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을사년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이 해에서는 지금 이 고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저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은 어떻게 뭉쳐져 있냐면 그
부정선거로는 이들의 이제 하나의 신념이에요. 아니라고 해도 믿습니다. 그다음에 반중국 정서, 공산화 음모론 등이 얘들의 핵심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추앙하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구치소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냐면요. 3.15 부정선거, 5.18 민주화운동, 반중정서, 한미동맹 모든 역사를 왜곡해요.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이 와서 저질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벌받았잖아요. 지만원이 그러다가 예. 지금 그 방에 가서 있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등치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얘들은 이걸 신념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근거 없는 악의적인 이야기를 해도 처벌받는 거 아시죠? 그럼요. 처벌 생겨가지고 지만원이가 처벌받아가지고 지금 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다가는 처벌받으십니다. 얘네들 논리는 그러니까 트럼프와 윤석열을 동맹 관계로 맺어놔요. 그래서 트럼프가 윤석열이를 구하러 온다. 이걸 아주 신봉하고 있잖아요. 구하러 오기는 그거를 트럼프가 윤석열에 대해서 얼마나 기분 나쁘게 그래서 생각하는데요. 예. 미국과 협력해서 중국의 공산화 시도를 저지한다라는 게 이들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한심스럽게. 그러니까 한심스럽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지금 평양에다가 미 대사관을 맞습니다. 꽂아놓고 노벨 평화상을 타려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성조기를 지금 손에 들고 이게 흔들고 하는 이런 일은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그걸 흔들고 이스라엘기는 또 왜 흔들고 그 지금 이들이 지금 이제 구속되고 막 이럴 위험에 있는데 왜 5.18은 전혀 다른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그거야말로 국민 저항권이었잖아요. 4.19하고 불의의 항거하고는 우리 헌법 전문에 있잖아요. 이번에 헌법 개헌하며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국민 저항권입니다. 얘들이 근데 전광훈이 얘기하는 저항권을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폭동을 일으킨 애들, 구속당한 애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 5.18 민주화 항쟁의 피해자들 보상받죠. 보상을 받을 거라고 얘네들 세계에선 이렇게 또 얘들을 가스라이팅 시키고 그래서 있어요. 정치인들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윤상현 하죠.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정말 그 나쁜 정말 사람이 나쁜 그리고 안 좋은 저기 선례를 남기는 그 거죠. 극우 유튜버들 모아놓고 설 명절 선물 돌려가면서 네, 그 맞습니다. 부축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축이니까 왔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뉴스화돼야 되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 퍼포먼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더 퍼블릭 또 뭐 어디 아시아 경제 아시아 투데이. 에너지 아시아 투데이 에너지 경제 지금 스카이데일리. 스카이 데일리 지금 몇 군데 언론사들이 그 전에 이제 기존의 그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뭐 신의 뉴데일리나 한수 뭐, 예. 이런 데들은 약간 지금 있는데 신진들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 밀어주니까 독자들이 이제 찐 독자들이 이제 있을 거다 후원금이 싶으니까 엄청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 형국. 예전에 제가 농담 삼아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변희재가 원래는 보수 유튜버였잖아요. 처음에는 또 진보 진보였죠. 쪽에 그러다가 한동안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 왔다가 지금 뭐 변신을 하고 지금 있죠. 미국에 예. 뭐 자신은 뭐 망명 같다라고 하는데 변희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진보로 오니까 정말 자기 고향 찾아온 것 같아서 좋은데 이게 그 돈이 안 된답니다. 보수는 그 변희재 얘기를 들어보면 알이 크대요. 알이 크다. 네, 근데 진보로 슈퍼챗이 오니까 어마어마하다고 알이 적대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 신의 한수라든가 고성국 TV라든가 이봉규 TV라든가 저 아까 그 신남성연대 얘네들 보면요. 뭐 슈퍼챗이라든가 이 수익이 장난 아니랍니다. 얘네들이 윤석열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얘들도 다 안 돼요. 저거 악마다라고 하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되니까 네. 계속 이러다가 쟤들은 이제 치고 빠질 거라고요. 저희들은 슈퍼챗 아니어도 됩니다. 저희는 유튜버 아니고요. 좋아요, 댓글, 다시 보기, 구독으로 열심히 제일전파사 저희는 잘 살려 셋 다 살아가겠습니다. 현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 신문사
편집 국장들이고요. 저희는 그냥 유튜브를 위한 유튜버는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현역 신문사 기자들입니다. 예. 정확한 취재를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일장기를 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여기 럭키님이 속으로는 일장기 지금 저희들이 사실 제일 전파사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마침 그때 이제 두 번째 회를 할 때 기시다가 그 윤석열이 만나러 왔죠. 아니 자기 총리 이제 다 네. 임기 다 마치는데 왔어요. 뭐 그런 설레가 없었는데 아무튼 와가지고 윤석열하고 이제 만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호사카 유지 교수가 나오셨죠? 이제 여기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일본의 야욕 그 사라지지 않는 일본의 야욕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내 이 정권 내에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체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뛸까? 저희들이 분석하는 바로는 저희들이 진단하는 바로는 꽤 오랫동안 잘 사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친일 혹은 또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해방 이후에 한국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그 자식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또 그 자식들이 그리고 일본의 자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사고 또 기업에 투자하고 소위 말하는 그 기득권층 그렇죠. 이제 거기에 그 확산되다 보니 이 그 민주 진영 세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계속 자꾸 처단하자 뭐 역사 바로 세우자 하니까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 위협으로부터 아주 긴 시간 동안 공고히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모든 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실력자들이 일본의 장학생도 많고요. 일본 장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자본으로 사업을 일군 사람들, 그다음에 실제로 일본인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노무현과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러다가 틀릴 수도 있겠다. 왜 저렇게 일본에 대해서 적대적이지라고 하는 그 위협 그리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을 털어버리고 그렇죠.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그렇게 나는 그래서 똘똘 뭉치게 되는 그런 식의 그 사회 현상을 저희들은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런 표출되는 이상한 이런 난장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고 좀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그곳들은 반중국 정서를 갖고 있으면서요. 이제 현중 감정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런데 이 극우들이 또 일본의 극우 세력과는 또 결합이 돼 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게 역사 청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 윤석열 같은 저 외라이트 밀정들의 지배당해서 계엄까지 일으켰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한 3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그 충성 충성 8천인가. 8천. 그거는 그때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방송에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 그 얘기 끝에 제가 우연히 봤던 그 여파라고 하는 반민특위 그 후손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이게 저도 최욱의 매불쇼에서 그 추천받았었는데 저도 봤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유튜브에 여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2시간 한 40분짜리인데요. 저 감동 있게 봐서 반민특위라고 하면은 또 그러니까 약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설명을 좀 조금만 해주신다면 반민족 실천 특별위원회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꼭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친일 세력들을 청산하려고 했던 거죠. 청산을 하기 위해서 그때 청산이 안 돼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반드시 청산해야 되는 건데 그때 청산을 못 해가지고 북한 애들도 항상 조롱하는 게 남한에는 우리는 그 외놈들 다 청산했는데 너희는 청산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민족의 정통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남한을 인정 못하는 거야라고 하는 게 북한의 논리입니다. 북한에서 청산을 안 해야 될 사람까지 청산을 해서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혔던 거는 빨갱이를 잡아야 된다. 반공주의 때문에 이게 우선이기 때문에 친일 청산은 뒷전으로 밀려야 된다. 그리고
독립운동 하거나 그다음에 친일 청산을 하려고 시도했던 반민특위 이분들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인 거죠. 빨갱이라고 더 씌워갖고 오히려 친일파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렇죠. 이 이제 역사적 비극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 그들은 기득권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와갖고 저 극우들이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팡마님 이야기대로 그때도 우리가 분단이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전범 국가인 일본이 분단이 됐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어떤 뭐 대륙으로서의 그 마지노선을 더 좀 대륙으로 이제 높이자 하는 그런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이 되면서 일본이 살아난 거고 일본의 그 이익에 계속 그 종속되는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야기 되겠습니다만은 그 을사년 우리 120주년이고 해서 이제 어떤 매듭을 이렇게 좀 지어야 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시점이 됐는데 이 역사적 시점에 윤석열이 지금 술 처먹고 있을 시간입니다. 분명히 술 처먹을 시간입니다. 지금 9시 15분인데요.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국군병원으로 갔습니까? 예. 잠시 뒤에 윤석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